맡은 신의 21 조연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날이 좀 궂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GV는 총 5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따 자리하실 감독님 그리고 두 배우분께 인사 먼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이제 자리 앞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신 후에 여쭤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거나 혹은 나누고 싶은 감상이 있으신 것들이 있었다면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모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리해 주실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착석하시면 뒤에 안간이시니까 가지고 그래서 발 물려도 괜찮으시니까 네. 뒤에는 난간이니까 조심히 앉아주시고요. 앞에 의자 밟아도 되니까 착석 조심. 두 개는 유선 마이크로 듣고 두 개는 유선 마이크여서 분리셔서 가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랑 배우님 앞에 계신 관객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랑 가장 멀리 앉아 계신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파멸을 잇는 흥행작이자 베테랑 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장선의 감독 오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는 결국 관객분들이 완성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손에서 성진을 연기한 강승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장손을 관람한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박명훈 배우님은 장손 응원차 함께 자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랑 예전부터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 어떻게 인연 시작되셨는지 박명훈 배우님이 얘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정민 감독님이랑은 제가 예전에 그 오정민 감독님이 조감독 하셨던 저 영화가 있습니다. 겨울밤에라는 장우진 감독 영화인데 그때 감독님께서 조감독을 하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추운 춘천이었죠. 그때 굉장히 조감독이지만 막 감독 이상으로 열심히 하셔서 되게 인상에 남고 그리고 그 후로도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단편이나 뭐 이런 거 보다가 이번에 드디어 장손이라는 장편을 개봉했다고 해서 저도 한 달 전에 이미 관람을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관람입니다. 그래서 감독님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감독님이자 또 후배 영화인이기 때문에 응원하러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게 두 번이나 관람하신 건 보통 애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손이라는 작품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소 이제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장소를 보면 이제 굉장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희 집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집안은 아니에요. 저도 기독교 가정이어서 이렇게 제사에 대한 그 문화는 이제 항상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접하기만 하고 아니면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그런 거에 얘기만 듣고 제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데 제사 문화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진 않았지만 이 장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원래 처음 그게 그거였죠.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 가족끼리 또 뭉쳤을 때 또 살벌한 지점도 있고 또 흩어지면 또 살만해진 그또 명절에 많이들 느끼실 테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결론은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아련해지면서 가족들이 생각나고 가족들이 생각나는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었는데요. 관객분들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배우님의 감상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시네20이랑 인터뷰를 하셨을 때 말씀하시기로 이 장소는 가장 먼저 하고 지나가야 하는 이야기이자 꼭 내 첫 영화가 되어야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 장소니 나의 첫 영화가 되어야 하셨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영화를 하고 지나가야지만 제가 하고 싶은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수많은 저보다 선배님도 계신데 이런 말 좀 외람되지만 제가 눈 감기 전에 이 작품이 제가 첫 작품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6개월 동안 프로덕션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수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 예산으로 가능한 프로젝트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 나이에 이 작품을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오늘 박명훈 배우님께서 오늘 이 좌석을 다 사주셨거든요. 네, 다 사주셔서 오늘 관객분들 모시고 할 수 있었던 저희가 개봉관이 사실 많이 못 잡아서 어려워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형이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훈훈합니다. 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알고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장손이 지금 3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독립영화가 3만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봉관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2만 8천, 2만 9천 정도의 관객을 모객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장손이 가지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영화의 자부심 좀 느껴지시나요? 완성하고 나니까? 제 자부심은 이 영화가 대단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매달려서 결국 완성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 이후에 어떤 수상이나 어떤 스코어는 저한테 그 자부심에 1도 더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촬영 딱 끝나는 순간 마지막 눈물 강승호 배우가 포옹을 하고 그리고 스태프들과 포옹을 한 그 순간에 눈물이 한 방울 흘렸고 그 뒤로는 그렇게 큰 자부심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캐스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성진 역할에 가장 나중에 캐스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옆에 계신 강승호 배우님의 어떤 점이 이 성진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옆에 같이 계시니까 좀 우리 배우 자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승호 배우가 그러니까 성진이 마지막 캐스팅된 이유는 가장 고심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어쩌면 주인공이자 또 나레이터자 이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일 텐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의 톤의 매너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사실은 한 1년 넘게 배우를 찾아다녔지만 제 마음에 쏙 들은 배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셨을 수도 있죠. 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웃음이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안 해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배우를 찾았고 제가 찾는 기준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단 매력이 있을 것. 그 매력이라는 건 제가 만들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좀 의문스러운 캐릭터, 속을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쉬이 알 수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궁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굴에 어떤 성격이 없었으면 좋겠다. 선악의 구분도 없고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강승호 배우가 또 그러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잘생겨서 걱정이 됐지만 뭐 보다 보니 뭐 그게 뭐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뭐 쟤는 안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농담입니다만 그리고 강승호 배우의 연극을 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기가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되게 용감하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부딪힌다라는 느낌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미팅을 했을 때도 오히려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액션을 주로 하고 선배님들의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걸 더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그 지점에 되게 용감한 배우구나 멋있는 배우구나 생각했습니다. 뭐 영화의 완성품을 이미 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굳이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강승호 배우님은 연극을 비롯한 무대에 굉장히 많이 서셨던 배우인데요. 그래서 영화 출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큰 비중의 롤로 장편 주연을 맡으신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배우님이 영화의 작업에 임하셨을 때 좀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무대와 다른 이제 영화 매체 작업만의 매력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즐거우셨는지 배우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옆에서 감독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영화에서 이렇게 주인공을 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더 내가 아는 만큼 하고 내가 공부한 만큼 보여줘야겠다 정도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이 워낙에 많이 계시고 또 잘하시는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역할상 어떤 능동적인 연기를 하기보다는 이 선배님들이나 이 다른 가족들의 모습들을 내가 잘 담아야겠다,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떤 능동적인 걸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많이 들어야겠다, 담아야겠다, 많이 리액팅을 해야겠다라는 걸 최우선으로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훈 배우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성진이 출연한 장면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거나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성진이 할머니랑 그 할머니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그 할머니의 그 힘줄이죠. 여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난식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만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그 예전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렇게 힘줄이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잡아 늘렸다가 막 하고 막 그랬던 손자였으니까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디테일은 본인이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의 질문이셨는지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그 마지막 그 적혀 있는 그 액수는 봤거든요. 5,590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질문이 아니라는데 그때 무슨 생각들이 드셨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할머니의 손은 장면은 시나리오 정확히 적혀있던 내용이었고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마 감독님의 어떤 기억 속의 하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택시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늘 영화를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어떤 정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정답을 두지 않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봐도 늘 이 성윤이가 어떻게 이 동작을 할까라는 생각은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봤었을 때는 아마 또
그 통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 비단 어떤 돈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큰 무게감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쓸 수 있을까? 아마 쓰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네, 열린 결말 그리고 굳이 제가 필요가 없는 아주 훈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옮겨 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까요? 분명 있으실 텐데 아직 준비가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이 다 담기는 롱숏이 굉장히 아름답게 찍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좀 로케이션 헌팅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다니셨는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투자를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저에겐 아주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님과 함께 지방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워낙 많았고요. 원래는 이제 영화상 배경인 대구 위주로 이제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영화의 50%를 차지하는 큰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새는 한옥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10명의 대가족이 풀샷이 나올 수 있는 큰 집을 구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는데 대구 인근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제는 그런 그러니까 전통 마을은 거의 관광지화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주로 스테이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뭔가 생활감이 없는 공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북, 경남 점점 펼쳐나가다가 합천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고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좋은 독립영화이기에 그럼 집을 중심으로 1시간 이내에서 모든 공간을 찾자라고 해서 이제 그 합천을 중심으로 1시간 있는 거리, 고령 혹은 거창, 대구 위주의 공간들로 제안을 해서 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은 워낙 저에게 잘 알기에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로 선택을 하고 또 그래야만 또 자연광들을 잘 담을 수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자연광을 엄청 신경 써서 담으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장면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 가을에 꽃상여가 지나가는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그 수평의 길을 지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퀀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도 택시 씬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가다 보면 그 성진의 얼굴로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성진이 손으로 가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분명히 원하시는 빛이 있다. 분명히 원하시는 빛이 있었고 그걸 정확하게 담아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이셨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씬 자연광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야외에는 총 2회차를 찍었는데 2회차에 이제 상여 장면을 모두 찍고 1회차죠? 1회차 만에 정리를 하니까 1회차네요. 네, 그 상여를 1회차 만에 다 찍어야 되니까 그 모든 공간들을 이제 근처여서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장지 장면까지 찍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컷이 많지 않아도 이동이 워낙 많아서 고민을 했고 사실 저에겐 프리 시간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어디에 빛이 제일 좋은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작팀, 연출팀, 촬영팀 함께 이제 로케이션을 돌아다니면서 촬영 순서를 짰고 그리고 그 공간은 저희가 계절마다 매번 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장 넓은 숏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고 택시 장면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성진에게 돈을 받고 성진이가 택시를 보는 장면을 총 이틀에 나눠서 찍었거든요. 새벽에 그 모든 컷을 찍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했고 그리고 성진이 얼굴에 햇볕이 비치는 장면은 사실 조명은 아니고 당연히 자연광이었는데
그것을 담기 위해서 겨울에 그 공간에 해가 떨어지는 도로를 찾았고요. 그러니까 빛이 안 비치다가 비쳐야 되는 도로를 찾고 그리고 그 컷을 한번 찍을 걸 계산하니까 한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성진의 얼굴에 빛이 떨어지는 시간은 총 50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강승호 배우와 함께 이제 테이크를 몇 번 가는지 정하고 연기를 한 4-5개 정해서 이제 갔는데 결국에 4테이크밖에 못 가고, 그 중에 2번째 테이크인가?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장면일 수 있는데 제작팀, 촬영팀의 노고가 묻어난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놀란 게, 그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냥 자연광이라고 하지만 그게 저는 앉아서 이제 슛들하고 이제 촬영이 들어가면 정확히 그 타이밍이 되면 알아서 자연광이 딱 비춰져요 저한테. 그게 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었는데, 그만큼 이 하나하나를 진짜 다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었습니다. 이게. 네, 관객분들 아마 영화 한 번 더 보시면 그 장면이 또 다르게 와닿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성진을 보면서 좀 재밌었고 좀 감정이 궁금했던 씬이 장례식장에서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례식장을 갔을 때 바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기 바쁠 수 있고 또 가족이니까 바로 감정에 북받쳐 오를 수 있는데 상기해 보시면 성진은 바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한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본인이 좀 울어보려고 하지만 사실 눈물이 나지 않고, 그리고 마치 할머니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온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되게 거리를 두고 건조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진의 속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진이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감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이 가족이라는 깊게 박혀있는 이 뿌리를 감각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장례식장에서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가족이라는 그 어떤 존재,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 어떤 등등의 것들 때문에 아직 감각하고 싶지만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객석으로 마이크 돌려볼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여기 앞에 계신 네, 영화도 너무 잘 봤고요. 일단 먼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되게 뿌연한 면에서 시작해서 장시간 도출로 시작을 하다가 엔딩에서는 이렇게 좀 보통 좀 페이드아웃 되면서 흐려질 만도 한데 계속 선명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 할아버지만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대비된 장면을 표현하시는데, 또 중간까지는 그 마을의 장승 같은 마을 서초된 것 같은 그 큰 나무가 줄곧 노출이 되는데, 후반부에는 그런 노출 역할도 하는데 그냥 두 공장만 딱 나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의도적으로 또 배치를 했다가 빼주셨는지 궁금하고요. 강승호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이런 류의 영화들에서 옛날 같은 지브로 같은 영화도 있고, 최근에는 뭐 할머니가 죽기 전에 100만 정도 되는 뭐 이런 영화들이, 비슷한 영화들이 개봉을 했는데, 이런 영화에서 손자들 역할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인데 여기서는 좀 색다르게 일관된 톤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연기하실 때 딱히 염두에 두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오프닝에서는 관객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 예상도 하지 않은 채 영화에 들어와 주기를 바랬습니다. 저한테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엔딩 또한 사실 눈이 내린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할 수 없는 것이기에 눈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도치 않게 눈이 내려서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너무 감상적일까 다음 테이크를 엔딩을 찍었는데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하늘에서 그냥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영화가 되게 순환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나무의 경우는 어쨌거나 계절마다 한 번씩은 나온다라는 설정이었고, 사람들이 많았다가 점점 적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일관되게 좀 그렇게 보였던 건 성진이 어떤 색깔을 입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착한 손자 아니면 어떤 뭐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캐릭터라기보다는 성진이라는 인물이 이 전반적으로 많이 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성진이라는 인물에게 관객이 투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백지의 상태로 보여주고 싶었었고, 그리고 백지가 상태가 되어야만 그 다양한 여러 개의 겹들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적인 것은 최대한 줄이되 많은 걸 담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초반에 공지를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오늘 원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께는 그 장소 포스터를 다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따가 GV 다 끝나고 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주실 분 계시면 저 뒤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그 남자분이 먼저 부르셔서요. 목이 저 장손 두 번째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요. 두 번째도 저는 이 시나리오가 되게 현실적이면서 조금 소름 끼치기도 했는데, 이 만드실 때 감독님에게 좀 영향을 준 인물이나 사건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박명훈 배우님께서 만약에 장손에 캐스팅이 되신다면 어떤 역할로 제일 잘 연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손이 앞으로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휩쓰면 좋겠습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저 덕담 때문에 까먹었네. 네네. 수상 얘기를 하니까 전 강승호 배우가 꼭 이번에 청룡영화제에서 신인 남우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걸 까먹어버렸어요. 참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위대하신 선배 감독들의 영화도 영향을 줬었고요. 근데 이 영화를 어떤 태도로 찍어야 되겠다는 것은 김진경 시인의 30년에 300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우리 윗세대를 시대에 휩쓸려온 인물들은 아닐까라는 어떤 의문들이 제가 한때는 증오하고 미워했던 우리 윗세대에 대한 시선을 조금 더 온화하게 그들을 이해해보고 싶다?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태도로 바꿔줬거든요. 그런 태도를 변화하게 된 건 그 한 문장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박명훈 배우님 답변해 주신다면요. 뭐 뭐든 시켜주시면 다 하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 성진의 아버지 태근 역할이 너무 버라이어티하잖아요. 네. 저도 술 마시는 연기는 자신 있고요. 그 대한민국의 1인자 하지 않습니까? 제 곳에서의 연기가 생각나요. 아니 근데 제 아이는 아직 11살이기 때문에 제가 성진의 아버지 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저기 있잖아요. 서현철 선배님이 하신 그 역할을 했으면은 또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비슷한 역할로 나중에 감독님께서 차기작에 혹은 차차기작에 출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해주실 건가요? 뭐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감독님이니까 다 생각이 있으셔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마어마한 작품이 곧 나오겠죠, 감독님?
압박을 주시네요.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래서 박명호 배우랑 맨날 하는 얘기인데 오 감독 빨리 글 써야 돼 이러면 저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극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작품은 5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너무 또 재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으신 분이시고 너무 잘 쓰시는 분이라서 그것도 뭐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곧 오정민 감독님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사석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또 이어서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네, 저기 뒤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이걸 드릴까요? 저기 우선이라서 저기 안 되는 거 아닌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혹시 감독님 출신지가 어딘지 당사자성에서 우러나오는 영화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출신지가 어딘지. 네, 저는 서울 한남동 출신입니다. 네, 거짓말이고요. 저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20년 살았고요. 네,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가족 구성원의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짧고 굵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분 여기 앞에 계신 분. 질문이 2개 정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 우상전 배우님을 고르신 이유, 우상전 배우님하고 손석 배우님을 고르신 이유나 아니면은 뭐 그 골라야 되겠다고 생각한 뭔가 작품 이런 거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부를 선택을 하신 게 그 뭐지, 여기에서 인물들이 뭉치면은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두 분은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반대되는 점을 그 생각하시고 뭔가 그런 곳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신 것인지. 네,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왜 우상전 선생님과 손석 선생님이었냐? 일단 두 분이 너무 훌륭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되게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는데 경상도 출신이어야 할 것과 한 6개월의 시간을 빼주셔야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배에 건강하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 60대 배우를 80대처럼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손석 선생님 아니면 이 영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손석 선생님이 거의 거의 첫 번째로 캐스팅 됐던 것 같아요. 네, 원래 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차미경 배우님 말고는. 그리고 우상전 선생님은 사실 저한테는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남원 분이신데 사투리를 제가 만들어서라도 그분의 얼굴을 같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또한 그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시지만 굉장히 연출자를 존중해 주시고 논쟁을 하더라도 되게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위아래 이렇게 강하지 않은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왜 두부냐? 그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고되거든요. 두부를 불리고 갈고 끓이고 거르고 그리고 간수를 쳐서
수많은 순물이 빠져나가고 아주 소수의 두부가 만들어져요. 전 그게 유교 가부장제의 대한민국 가족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너무나 쉽게 부서져 버리고 또 너무나 쉽게 변질되는데 그 냄새는 되게 고약하거든요. 전 그런 게 되게 우리 가족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 감사합니다. 장소는 정말 잘 봤고요.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이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한번 겪었던 그 에피소드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보는 내내 PTSD가 좀 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지금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배우로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텝으로 도전하는 친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영화계에서 지금 이제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해줄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는지 해서 이제 손을 들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럴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박명원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고 네 저는 네 저도 그럴 위치가 아닌데 뭐 영화계가 많이 어렵다고 근데 영화계뿐만 아니라 뭐 다들 지금 뭐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근데 그렇죠 뭐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코로나부터 해서 OTT의 등장 그리고 또 근데 또 같은 어쨌든 이런 영상 산업이 발전하는 거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게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세월은 변하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오늘 이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영화를 봤고 그리고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의 미래는 극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방에서 볼 수 없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런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려면 좋은 영화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손이 이렇게 관객들을 물론 이제 조그만 독립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아직 대중분들이 모르지만 이렇게 2만, 3만 또 이렇게 돼가면서 또 좋은 영화는 그리고 계속 세월이 오래가도 향기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작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극장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배우를 하신다니까 또 많은 또 이렇게 그런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는 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계가 호황일 때도 전 혜택 받은 게 없고요. 네, 어려울 때도 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써서 좋은 영화 만들면 영화가 사실 재밌으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산업을 무시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개 딴따라여서 그냥 제 거나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다음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질문 주고 싶으신 분 여기 회색 옷 입으시는 분. 박명훈 배우님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 N차하고 있고 GV도 N차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볼수록 또 감독님하고 질의응답할수록 굉장히 치밀하게 어떤 질문이 와도 모든 게 이렇게 우연인 게 거의 없고 계획하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고 있는데 어쨌건 성진이 돈 통장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불을 낸 건 누구냐, 돈은 행방은 어디냐,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고 다 진술과 주장만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영화를 볼수록 엄청난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런 게 느껴지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런 걸 이렇게 막 감정을 강요하고 아까 눈 내리는 것조차도 빼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뒷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의 일환인지 특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마도 할머니 여동생으로 생각되는 배우분이 대사를 굉장히 여러 번 하시는데 다 뒷모습이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뒷모습만 잡고 있는데 그것과 또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진과 엄마가 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엄마가 이렇게 시집 올 때 이야기할 때는 거울에 엄마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거든요. 근데 이제 고모 큰 고모에 대한 이제 흉 보는 거에 들어가서 이제 뒤로 한번 돌아봤다가 다시 왔을 때는 그 엄마 거울에 흐릿하게 비춰져요. 그런 것 다 의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토박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저는 뒷모습이랑 그리고 롱샷을 되게 잘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확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구체성을 띈다면 뒷모습은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말려의 동생 금옥 같은 경우는 제 의도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콘티가 달라지면서 제가 어떻게 좀 더 보여줘야 될 것을 조금 덜 보여주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건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진과 어머니의 대화 장면에서는 어머니 앞모습을 보다가 우리가 몰랐던 어머니 뒷모습을 보는 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맨 뒤에 손 들고 계신 분.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 성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네, 성진은 작품 안에서 지금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나 감독님께서 성진이 어떤 영화를 찍고 있는지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님도 캐릭터 해석을 하시면서 성진이라면 이런 영화를 찍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순화해서 말할지 단어 선택을 하느라 좀 걸립니다. 되게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하는 울분에 가득 찬 형편없는 영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님께서는? 배우님이 과연 동의하실지. 근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장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장손과 같은 뭔가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 배우라고 하니까 마치 제 얘기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던데 물론 자유입니다만 저는 통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진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 감독님과 배우님의 성진에 대한 캐해가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어서 또 질문 주실 분 계시면 여기 앞에 초록색 모자 쓰신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 되게 디테일하게 영화를 촬영하신 것 같아서 그 샷에 관한 거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밤에 아버지가 술 취한 상태에서 성진과 싸우고 그 이불을 들고 나오는 어머님 씬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묘짜리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둘 다 관찰자 입장에서 찍는다고 해도 그 집 안, 그러니까 거기 안에 마루 같은 데서 촬영을 했었어도 됐을 텐데 두 번 다 집 밖에서 빠져서 바깥에서 보게끔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의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촬영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너무 궁금해서 혹시 무슨 카메라로 촬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고정을 하실 때 어떤 거에 가장 초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는 아레 알렉사 미니로 찍었고요. 이제 카메라 렌즈는 쿠크 S4, S5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P 필터 8분의 1을 썼고요. 네. 어쨌거나 조금 소프트한 렌즈를 썼고, 네, 개조도가 높은 카메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필름으로 찍고 싶었지만 예산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요. 색 보정의 경우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조금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인데, 오히려 보통 감독들은 그대로 찍자 그러고 촬영 감독은 많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효과를 더 주려고 하고 촬영 감독님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걸 찾으려고 한 어떤 중간 지점이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다가가야 할 때와 빠져야 될 때가 정말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폭력이든 어떤 장면이든 들어가려는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환기를 시켜서 더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저한테는 어떤 폭력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주사라든지 어떤 할아버지의 어떤 갑자기 치매라는 것들이 그 자체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효과들을 자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주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 앞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예, 영화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장례식장 장면에서 펑펑 울면서 봤는데요. 진짜 겪어본 일이어가지고 그런지 진짜 너무 울면서 봐서 영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영화에 뭔가를 오밀조밀하게 많이 넣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들이 다리가 다쳐져 있는 것도 아버지하고 그런 거를 연계하고 싶어가지고 넣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GB를 여러 번 하셨을 텐데 감독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여기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지. 예.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절제하는 영화를 찍어야 된다고 머릿속은 생각하는데, 어떤 신인 감독으로서의 뭐랄까요, 어떤 시기 어린 야심이랄까요, 그런 지점도 문득문득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다음 작품에 좀 잘 정제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직은 저한테는 객관적으로 이 영화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1년, 2년 지나면 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질문 주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에 그 모자 쓰고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중간에 이제 보다가 성진의 누나 또한, 이제 극중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성진의 누나 또한 공장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옆에 친구랑 좀 얘기가 조금 갈려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진이 이제 아버지랑 싸울 때 뭐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뭐 매형한테 물려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누나의 표정이 살짝 굳는 거를 저는 스크린에서 좀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늘봄이 보러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을 때 이제 누나분이 너는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 공장은 나랑 매형이 잘 챙길게 하면서 약간 이제 공장은 우리 거다라는 약간 선을 좀 긋는 그런 거를 느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누나 입장에서도 공장이 결국에는 성진에게 두부 공장에 좀 물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조금 걱정하는 듯한 거를 느꼈는데, 제가 느낀 이 미묘한 감정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호의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또한 한 번 더 보시면이라고 얘기하면 또 넘어가겠죠? 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미화 역할의 김시훈 배우가 들었으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대사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대사는 그 인물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자체 욕망인 거고 진심은 그 밑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인간은 마냥 착하지는 않잖아요. 다 이기적이고 속물적이고 그 누구도 어떤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라도 자신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들, 솔직하다라는 것들, 가족 안에 돈이라는 어떤 괴물이 낀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GV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손이 많이 있었는데요.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분께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배우님과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장면 하나씩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얘기하면 밤새야 될 것 같지만 하나를 꼽자면 계절마다 찍고 싶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그 할머니가 한글을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주사가 부리고 제압하는 장면, 그리고 가을에는 저기 부조금을 나누는 장면, 겨울에는 승필이 누워서 성진을 아들 퇴근으로 착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영화적이라고 느꼈는데, 근데 의외로 영화를 찍고 보니 저는 여름에 몽터주신에서 승필이랑 성진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은 따뜻한 장면이라고 찍었는데 전 그 장면을 보면 매번 울어요. 그 장면이 저한테 어떤 찔러주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제 개인사를 찌르는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할아버지랑 산수로를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어쩌면 그런 장면을 찍고 싶어서 내가 영화를 찍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이 들기도 합니다. 네. 관객분들한테도 각자 한 장면씩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고 많이 울렸던 것 같은데, 그 장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이제 퇴근은 아내에게 파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저기 매형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재호가 미화가 재호의 귀를 파주고 막 등등 이런 정말 일상적인 장면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끝을 알고 봐서 그런지 너무나도 따뜻한 이 장면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뒤에까지를 알고 봤었을 때. 그래서 그 장면이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슬펐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 저 또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순간순간이 되게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을 되게 잘 누리고 잘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씬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장면들이 아까 저기 조이금 나누는 장면들이나 그리고 또 입관하는 장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어떤 한 장면을 딱 떠올리면은 저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이 영화는 아버지가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영화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성진과 그 가족들이 성진이 제사 때 왔을 때 수박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성진이 또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하는 그 행복했던 모든 가족이 모여있던 그 순간이 많이 생각납니다. 네. 기자님도 한 장면 뽑아주시면요. 저는 아까 사실 그 자연광 장면에 사심을 담아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저도 지금 집을 준비하면서 한 3-4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을에 이렇게 꽃상여가 지나가는 그 씬이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는 그 빛을 어떻게 저렇게 다 맞추셨지? 사실 아까 회차에 비해서 너무 완성도가 높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장면인 거잖아요. 누군가 이제 죽음을 이제 기리는 장면인데, 사실 최근에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 그런 꽃상여라는 걸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기리는 장면을 내가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장선에서. 네, 그 시간이 더 된다면 관객분들도 다 이제 마음속에 어떤 장면을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또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음속에 한 장면씩 꼽아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명훈 배우님부터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관객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화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즐거웠고요. 그리고 장손 저도 두 번째 관람이지만 또 계속 재관람을 하셔도 이제 곧 3만이 될 것 같은데 재관람을 하셔도, 그리고 또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도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장손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영화를 보고 또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다 관람을 했는데 늘 GV를 할 때마다 놀라운 건, 계시는 분들이 보통 한 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다 관람을 하면서 느꼈던 그것들이 매번 느끼는 게 달라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제가 참여한 배우이지만 관객으로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한층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두 번 보신 분들도 다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홍보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명훈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매번 이 자리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매번 마지막인 것처럼 GV 하고 있고, 저희는 되게 자주 하고 있거든요. 혹여나 궁금했던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관객분들과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G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